새벽 5시 서울 장위동의 좁은 골목길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오말순 수선실의 작은 형광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69세의 오말순은 40년째 같은 시간, 같은 동작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철컹 문고리를 돌리는 소리와 함께 말순이 수선실 문을 열었다. 한 뼘도 안 되는 작은 공간이지만 그녀에게는 온 세상이었다. 벽면에는 남편이 손수 만들어준 칠판이 걸려 있었고 그 아래로는 낡은 봉투들이 차곡차곡 쌓인 상자가 놓여 있었다. 말순은 칠판 앞에 서서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적기 시작했다. 김영숙 아주머니 치마 마이너스 오후 2시 완료. 박철수 아저씨 바지 마이너스 저녁 6시 완료. 분 단위까지 정확하게 40년간 한 번도 빠뜨린 적 없는 습관이었다. 칠판 오른쪽 구석에는 색이 바랜 포스트잇이 하나 붙어 있었다. 남편 손글씨로 적힌 글귀가 희미하게 보였다. 필요하면 빌려주되 반드시 차용으로 2018년 5월 12일. 당신을 사랑하는 남편이. 말순은 그 글귀를 보며 잠시 멈춰섰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일주일 전 병원 침대에서 떨리는 손으로 써준 마지막 당부였다. 약속은 종이에 적어야 해. 마음만으로는 안 돼.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말순은 고개를 끄덕이며 벽면의 봉투 상자를 정리했다. 2010년부터 지금까지 모든 카드 전표와 통장 사본들이 연도별로 차곡차곡 보관되어 있었다. 몇 천 원짜리 실 한 타래를 사도 몇백 원짜리 단추 하나를 사도 모든 영수증을 보관했다. 엄마는 정말 꼼꼼하셔. 딸 나래가 어릴 때부터 했던 말이었다. 하지만 말순에게 그것은 꼼꼼함이 아니라 생존이었다. 바늘 한 개, 실 한 가닥이 모여 누군가의 소중한 옷을 고치는 것처럼 작은 기록 하나하나가 모여 인생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딸 나래의 전화였다.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응, 일찍 자면 일찍 일어나는 거야. 나래야, 너는 아직 안 자고 뭐해? 윤호 오빠가 늦게 들어와서요. 이번에 큰 계약을 땄다고 하던데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말순은 사위 정윤호를 떠올렸다. 언변이 좋고 예의도 바른 남자였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어머니, 어머니 하며 자식처럼 따라서 나래가 좋아했다. 계약이라. 계약서는 서로에게 하는 약속이란다.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네, 어머니. 그런데 오빠가 어머니께 인사 올리고 싶어 하는데 언제 시간 되세요? 언제든지 오너라. 수선실에 있으니까. 말순은 전화를 끊고 다시 칠판을 바라봤다. 남편의 포스트잇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다. 약속은 문서로. 40년간 수선실을 운영하면서 터득한 철칙이었다. 언제 완료할지, 얼마를 받을지, 어떻게 고칠지 모든 것을 명확히 적어두었다. 그래야 서로 오해가 없었다. 말순은 새로 설치한 IP 카메라를 확인했다. 작년에 동네에서 도둑이 들어 하상만 통장이 권해서 설치한 것이었다. 화질은 좋지 않지만 소리까지 녹음되는 게 장점이었다. 이제 모든 준비 끝. 말순은 혼잣말을 하며 오늘 첫 손님을 기다렸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었다. 한 달 후 정윤호는 말순의 수선실에 단골이 되어 있었다. 처음엔 나래를 데리러 오는 정도였지만
이제는 혼자서도 자주 들렀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윤호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다. 손에는 김밥과 따뜻한 커피가 들려 있었다. 또 뭘 사왔니? 돈 아까워라. 어머니께서 늘 일찍 시작하시니까요. 아침도 못 드시고 계실 것 같아서요. 윤호는 정말 세심한 사위였다. 말순이 당뇨가 있다는 것을 알고는 설탕 없는 커피를 사왔고 어깨가 결린다고 하면 파스까지 챙겨왔다. 어머니, 오늘도 손님이 많으시네요. 수선실에는 김영숙 할머니가 앉아서 코트 단추를 기다리고 있었다. 윤호는 말순이 바쁜 것을 보고는 자연스럽게 할머니 옆에 앉았다. 할머니, 단추가 떨어졌나 봐요? 제가 임시로 달아드릴까요? 어머, 고마워라. 젊은 사람이 이런 것도 할 줄 알아? 윤호는 능숙하게 바늘에 실을 깨었다.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단추 다는 거, 단추 구멍 만드는 것까지요. 말순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바늘도 제대로 못 잡는데 윤호는 달랐다. 정성스럽게 단추를 달고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했다. 할머니, 다 됐어요. 확인해 보세요. 어머, 정말 잘했네. 고마워. 김영숙 할머니가 기뻐하며 돌아간 뒤 윤호는 말순에게 다가왔다. 어머니, 사실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서 왔어요. 좋은 소식? 제가 하는 일이 프랜차이즈 컨설팅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정말 좋은 아이템을 발견했어요. 윤호는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다. 소상공인 수선 프랜차이즈예요. 요즘 옷 고쳐 입는 문화가 다시 유행하고 있거든요. 환경보호, 지속가능 소비 이런 트렌드 때문에요. 말순은 화면을 자세히 봤다. 깔끔한 인테리어에 현대적인 장비들이 보였다. 어머니의 수선실을 마스터 매장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어머니의 40년 경험과 노하우를 젊은 세대에게 전수하는 거죠. 가족이 함께하는 동업이면 더 의미 있잖아요. 가족 동업? 네, 저랑 나래가 마케팅이랑 경영을 담당하고 어머니께서 기술 총괄을 맡으시는 거예요.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에게 기술 교육도 하시고요. 윤호의 설명을 들으면서 말순은 마음이 움직였다. 40년간 혼자서 해온 일이었지만 가족과 함께 한다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초기 투자금이 필요하겠지? 네, 마스터 계약금이랑 인테리어 비용이 좀 들어요. 대략 2억 5천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말순은 잠시 망설였다. 2억 5천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었다. 남편의 사망보험금과 평생 모은 돈 중 대부분이었다. 어머니, 무리하지 마세요. 저희가 대출받아서 해도 되니까요. 아니야. 말순은 고개를 저었다. 가족인데 대출까지 받을 필요 있나? 그런데 말이야, 윤호야. 네, 어머니. 우리 집 원칙이 있어. 필요하면 빌려주되 반드시 차용으로 하는 거야. 남편이 생전에 늘 그랬거든. 윤호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금세 미소를 지었다. 당연하죠, 어머니. 차용증 쓰는 거 당연한 거예요. 가족이라고 해서 약속을 안 지킬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 좋다. 그럼 제대로 계약서도 써야겠고. 물론입니다. 저희가 언제까지 갚을지, 이자는 어떻게 할지 다 정확하게 정하죠. 말순은 안도했다. 역시 윤호는 믿을 만한 사위였다. 차용증을 쓰자는 말에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았다. 그런데 언제까지 필요해?
가계약금을 이번 달 안에 넣어야 해서요. 다른 곳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빨리 결정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주쯤에 정리하자. 고맙습니다, 어머니. 정말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아요. 어머니의 40년 경험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윤호는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 같았다. 말순도 마음이 들뜬 것을 느꼈다. 혼자서만 해온 수선 일을 가족과 함께 더 크게 할 수 있다니. 그날 밤 말순은 남편의 포스트잇을 다시 봤다. 필요하면 빌려주되 반드시 차용으로. 남편의 말이 맞았다. 가족이라고 해서 약속을 대충 할 이유는 없었다. 말순은 영수증 상자에서 통장을 꺼내 잔고를 확인했다. 현금 2억 2천만 원, 정기예금 8천만 원, 총 3억이 있었다. 윤호가 말한 2억 5천만 원은 충분히 빌려줄 수 있는 금액이었다. 가족 동업이라. 말순은 처음으로 가슴이 설렌다는 것을 느꼈다. 40년간 혼자 지켜온 수선실이 더 큰 의미를 갖게 될 것 같았다. 하지만 말순은 모르고 있었다. 그날 밤 새로 설치한 IP 카메라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윤호가 밖에서 누군가와 나눈 통화까지도. 서아야, 마스터 계약 들어왔어. 곧 정리될 것 같아. 윤호의 목소리가 작게 녹음되고 있었다. 2023년 10월 15일 일요일 오후였다. 말순은 수선실에서 윤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 차용증을 작성하고 계약금을 송금하기로 한 날이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조금 늦었죠? 윤호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다. 평소보다 조금 급해 보였다. 괜찮다. 앉아라. 말순은 미리 준비해둔 차용증 양식을 꺼냈다. 하상만 통장이 구청 법률상감소에서 받아온 정식 양식이었다. 이거 보고 써보자. 빌리는 사람, 빌려주는 사람, 금액, 이자, 상환 기한 이런 거 다 적어야 한다더라. 윤호는 차용증을 받아들고 자세히 봤다. 어머니, 이자는 어떻게 할까요? 가족인데 이자까지 받을 필요 있나? 그냥 원금만 받자. 고맙습니다. 그럼 상환 기한은 얼마로 할까요? 3년 정도면 충분하겠지? 사업이 자리 잡을 때까지. 윤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용증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의 글씨는 평소처럼 단정했다. 차용증. 본인 정윤호는 오말수님께 금 2억 5천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2026년 10월 15일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 차용일 2023년 10월 15일. 차용자 정윤호인.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45. 윤호는 차용증을 다 쓰고 나서 지장을 찍고 서명했다. 어머니, 확인해 보세요. 말순은 차용증을 꼼꼼히 읽어봤다. 금액, 날짜, 상환 기한 모든 것이 정확했다. 좋다. 그럼 이제 송금하자.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꼭 약속 지키겠습니다. 말순은 핸드폰 뱅킹 앱을 켰다. 40년 수선 일을 하면서도 시대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나래가 가르쳐준 대로 혼자서도 송금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정윤호, 2억 5천만 원. 말순은 신중하게 금액을 입력했다. 송금 내용 메모란에 정윤호 차용이라고 적었다. 습관적으로 모든 거래에 메모를 남기는 버릇이 있었다. 송금 완료됐다. 윤호가 자신의 폰을 확인했다. 네, 들어왔어요.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말수는 차용증을 조심스럽게 접어서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오늘 날짜와 함께 정윤호 차용증 2억 5천만 원이라고 적어서 영수증 상자에 넣었다. 윤호야, 사업 계획서 같은 것도 있지? 네, 물론이죠. 다음에 가져다 드릴게요. 오늘은 일단 가계약금부터 넣어야 해서요. 그래, 급한 일부터 처리해. 윤호는 일어서며 허리를 깊이 숙였다. 어머니, 진짜 감사합니다. 가족이 되어서 정말 좋습니다. 가족이니까 더욱 약속을 잘 지켜야지. 당연합니다. 3년 안에 꼭 갚겠습니다. 윤호가 나간 후 말수는 차용증이 들어간 봉투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중요한 서류는 반드시 복사본을 만들어 두라고 했었다. 말수는 차용증을 복사기로 복사해서 따로 보관했다. 그날 저녁 말수는 딸 나래에게 전화했다. 나래야, 오늘 윤호하고 차용증 썼다. 어머니, 정말이요? 오빠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어머니께서 믿어주셔서 감사하다고. 가족인데 당연한 거지. 그런데 나래야, 너도 사업 계획 같은 거 봤지? 아니요, 자세한 건 오빠가 혼자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말수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윤호가 워낙 꼼꼼한 사람이라 혼자서 다 준비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11시쯤 수선실의 IP 카메라가 희미한 불빛을 감지했다. 말순이 잠시 수선실에 와서 내일 할 일을 확인하러 온 것이었다. 그런데 카메라 마이크가 밖에서 나는 통화 소리를 잡아냈다. 서아야, 마스터 계약 들어왔어. 윤호의 목소리였다. 응, 2억 5천. 생각보다 쉬웠어. 장모님이 워낙 단순하시거든.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다시 윤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차용증? 뭐 형식적으로 써줬지. 어차피 가족인데 뭘 그렇게 따질까 싶지만 어르신들이 그런 걸 좋아하잖아. 말수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이미 집으로 올라가서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IP 카메라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다. 2024년 2월 설날을 며칠 앞둔 어느 날이었다. 말수는 수선실에서 명절 선물로 받은 한복 치마폭을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윤호에게 돈을 빌려준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소식은 듣지 못했다. 휴대폰이 울렸다. 윤호의 전화였다. 여보세요? 아, 장모님. 안녕하세요. 말수는 순간 멈췄다. 장모님? 평소 어머니 하던 윤호가 갑자기 장모님이라고 불렀다. 윤호야, 웬 장모님이야? 평소처럼 어머니라고 해. 아, 죄송해요. 회사에서 계속 장모님이라고 하다 보니 습관이 됐나 봐요. 그래. 그런데 요즘 어떻게 지내? 사업 준비는 잘 되고 있고? 네, 잘 되고 있어요. 다만 생각보다 허가 과정이 복잡해서 시간이 좀 걸리고 있어요. 그렇구나. 급할 거 없으니까 천천히 해. 네, 그럼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진 후 말수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윤호의 목소리 톤이 예전과 달랐다. 더 격식적이고 거리감이 느껴졌다. 며칠 후 나래가 수선실에 들렀다.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너도 새해 복 많이 받아라. 그런데 윤호는 왜 안 왔어?
오빠가 요즘 너무 바빠요. 새로운 프로젝트 때문에 거의 집에도 못 들어와요. 새로운 프로젝트? 네, 수선실 프랜차이즈 말고 다른 일도 같이 하고 있대요. 말수는 고개를 갸웃했다. 분명 수선실 프랜차이즈 하나만 한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다른 일도 했다는 걸까? 나래야, 윤호 명함 하나 있지? 네, 왜요? 나래가 지갑에서 윤호의 명함을 꺼내줬다. 정윤호 프랜차이즈 컨설턴트라고 적혀 있었고 주소는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였다. 이 주소가 사무실 주소지? 네, 그런 것 같은데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날 저녁 말수는 혼자서 윤호의 SNS를 찾아봤다. 나래가 가르쳐준 대로 인스타그램을 검색해봤다. 윤호의 계정은 찾지 못했지만 윤호의 누나 정서아의 계정을 발견했다. 정서아의 SNS는 화려했다. 명품 가방, 비싼 레스토랑, 해외여행 사진들이 가득했다. 특히 최근에 올린 사진들은 더욱 사치스러워 보였다. 해시태그 세차, 해시태그 BMW 해시태그 감사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올린 사진에는 세차 키가 보였다. 위치 태그를 보니 서울 서초구였다. 윤호가 준 명함 주소와는 다른 곳이었다. 말수는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윤호는 돈을 빌려간 후 연락 횟수가 현저히 줄었고 호칭도 바뀌었다. 그리고 누나는 갑자기 더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3월 어느 날 하상만 통장이 수선실에 들렀다. 말수나, 요즘 뉴스 봤어? 사기 수법이 참 교묘해졌더라고. 무슨 사기? 가족이나 지인 사칭해서 투자 명목으로 돈 뜯어내는 거야. 특히 프랜차이즈 투자 사기가 많다던데. 말순의 얼굴이 굳었다. 프랜차이즈 투자 사기? 응. 그럴싸한 사업 계획 보여주고 돈 받아간 다음에 잠수 타는 거지. 피해자들이 대부분 중년층이래. 하상만 통장은 신문 기사를 보여줬다. 프랜차이즈 투자 사기 급증, 피해액 수십억 원이라는 제목이었다. 말순아, 혹시 너도 조심해. 내가 구청 법률상담소에서 봤는데 요즘 이런 사기가 정말 많다고 하더라고. 응, 조심할게. 하상만 통장이 간 후 말수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윤호가 정말 사기꾼일 리는 없을 것이다. 나래의 남편인데. 하지만 최근의 변화들이 너무 이상했다. 말수는 영수증 상자에서 윤호의 차용증을 꺼내봤다. 단정한 글씨체로 쓰인 차용증을 보니 조금 안심이 됐다. 적어도 약속은 문서로 남겨뒀으니까. 하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말수는 차용증 복사본을 하나 더 만들어서 따로 보관했다. 그리고 송금 내역서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정윤호 차용이라고 적힌 메모까지 모든 것이 명확했다. 설마 그럴 리는 없을 거야. 말수는 스스로를 달랬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불안한 예감이 커져갔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자주 하던 말이 떠올랐다. 사람을 믿되 약속은 종이로 남겨라. 남편의 말이 새삼 의미 있게 느껴지는 밤이었다. 말수는 수선실 칠판의 포스트잇을 다시 한번 바라봤다. 색이 바래서 글씨가 희미해졌지만 여전히 거기에 있었다. 필요하면 빌려주되 반드시 차용으로. 그날 밤 말수는 처음으로 윤호에 대한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모든 증거는 차곡차곡 모아두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2025년 3월 봄 기운이 돌기 시작한 어느 날이었다. 말수는 하상만 통장과 함께 구청 시니어 무료 법률 클리닉을 찾았다. 윤호에게 돈을 빌려준 지 1년 5개월이 흘렀지만 갚겠다는 연락은 한 번도 없었다.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다의 변호사는 말순이 가져온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봤다. 차용증 원본과 복사본, 송금 내역서, 통장 사본까지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다. 어르신, 서류 정리를 정말 잘 해놓으셨네요. 이 정도면 충분히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요? 정말요? 네. 먼저 내용 증명을 보내서 정식으로 변제를 요구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으면 가압류 신청을 하고요. 민다의 변호사는 34세의 젊은 변호사였지만 시니어 법률 상담에 특화되어 있어서 이런 사건을 많이 다뤄봤다. 내용 증명이 뭔가요? 우편으로 보내는 법적 효력이 있는 통지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돈을 갚으라고 정식으로 요구하는 거죠. 그럼 그걸 보내면 윤호가 돈을 갚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로 갚을 의사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연락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를 밟아야 나중에 강제 집행도 할 수 있어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다의 변호사의 말이 현실적이고 명확해서 신뢰가 갔다. 그런데 변호사님, 윤호가 제 사위거든요. 딸이 알면 얼마나 충격받을까봐. 어르신, 가족이라고 해서 법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더욱 약속을 지켜야 하는 거 아닐까요? 민다의 변호사의 말에 말수는 마음을 굳혔다. 남편이 남긴 말이 떠올랐다. 약속은 종이로 남기고 종이는 지켜져야 한다. 일주일 후 윤호에게 내용 증명이 발송되었다. 차용금 변제 최고 통지서. 귀하는 2023년 10월 15일 금 2억 5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2026년 10월 15일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통지서 도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차용금을 변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한 내에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도 윤호로부터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변호사님, 윤호한테서 연락이 안 와요. 예상했던 대로네요. 그럼 이제 가압류 신청을 해보겠습니다. 가압류요? 네.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거예요. 나중에 판결 받아도 재산을 다 숨겨버리면 받을 수 없거든요. 민다의 변호사는 윤호와 정서아의 재산 조사를 시작했다. 윤호의 예금 계좌와 정서아가 SNS에서 자랑하던 BMW까지 모두 조사 대상이었다. 한 달 후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 윤호의 예금 계좌 2억 원과 정서아의 BMW 한 대가 가압류되었다. 그날 오후 말순의 휴대폰이 울렸다. 윤호의 전화였다. 장모님, 갑자기 이게 뭡니까? 윤호의 목소리는 화가 나 있었다. 예전의 공손한 말투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뭐가 뭐야? 빌려간 돈 갚으라는 거 아니야? 돈을 빌렸다고요? 그건 어머님이 저희에게 사업 자금으로 주신 거 아닙니까? 말수는 깜짝 놀랐다. 뭔 소리야? 분명히 차용증 써줬잖아. 그건 형식상 써드린 거였고 실제로는 증여였죠. 어머님께서 가족인데
이자도 받지 않겠다고 하셨잖아요.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차용증에 분명히 갚는다고 써 있잖아. 장모님, 죄송하지만 어르신 연세가 연세이시다 보니 기억이 정확하지 않으실 수도 있잖아요. 당시에 분명히 나래와 윤호 잘 살라고 주는 거라고 하셨는데요. 말수는 분노가 치밀었다. 이제 와서 증여였다고? 심지어 자신이 치매 걸린 할머니인 양 말하다니. 정윤호, 너 지금 나를 바보로 보는 거야? 그게 아니라 제발 가압류만 풀어주세요. 저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럼 빌려간 돈 갚아. 어떻게 갚아요? 그 돈으로 이미 다른 투자를 했는데. 다른 투자? 말수는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다. 수선실 프랜차이즈는 처음부터 거짓말이었던 것이다. 정윤호, 너 처음부터 나를 속였구나. 장모님, 나 바보 아니야. 40년 동안 장사하면서 온갖 사람 다 봤어. 너 같은 놈도 봤고. 말수는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지만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더 컸다. 딸의 남편을, 가족을 믿었는데. 그날 저녁 나래가 울면서 전화했다. 엄마, 왜 이러세요? 오빠가 그렇게 좋은 사람인데. 나래야, 엄마가 바보로 보여? 그게 아니라 오빠가 정말 힘들어해요. 가압류 때문에 일도 못하겠다고. 일? 무슨 일? 수선실 프랜차이즈는 어떻게 됐는데? 나래는 잠시 말이 없었다. 나래야,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봐. 윤호가 정말 수선실 프랜차이즈 한다고 했어? 그런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것 같다고? 너도 모른다는 거야? 나래의 울음소리가 더 커졌다. 엄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오빠가 정확히 뭘 하는지. 말수는 한숨을 쉬었다. 딸도 속은 것이었다. 나래야, 엄마는 잘못한 게 없어. 차용증 쓰고 돈 빌려줬는데 안 갚으니까 받으려는 거야.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니까 더 약속을 지켜야지. 그날 밤 말수는 수선실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40년간 한 번도 문제없이 지낸 수선실이었는데 이제 가족 때문에 법정에 서야 한다니. 하지만 말수는 굽힐 생각이 없었다. 남편이 남긴 말이 옳았다. 약속은 종이로 남기고 종이는 지켜져야 한다. 가압류 후 한 달이 지났다. 윤호 측에서는 증여였다고 주장하며 가압류 이의 신청을 냈다. 이제 본격적인 법정 싸움이 시작되었다. 민다의 변호사는 말순과 함께 증거 수집에 나섰다. 어르신, 혹시 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있을까요? 문자 메시지나 녹음 같은 것 말이에요. 글쎄요. 문자는 별로 안 했고. 말수는 갑자기 뭔가 떠올랐다. 아, 그런데 수선실에 CCTV가 있어요. CCTV요? 네, 작년에 새로 설치했는데 소리도 녹음된대요. 민다의 변호사의 눈이 반짝였다. 그럼 혹시 당시 대화 내용이 남아있을 수도 있겠네요. 말순과 민다의 변호사는 수선실로 가서 CCTV 녹화 파일을 확인했다. 용량이 제한되어 있어서 오래된 것들은 자동으로 삭제되었지만 다행히 2023년 10월 15일 파일은 남아 있었다. 어르신, 이거 보세요. 화면에는 윤호가 차용증을 쓰고 있는 모습이 나왔다. 그리고 말순과 나눈 대화도 선명하게 들렸다. 3년 내에 꼭 갚겠습니다. 어머니. 가족이니까 더 약속을 잘 지켜야지. 당연합니다. 차용증 쓰는 거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날 밤 윤호가 밖에서 한 통화였다. 서아야, 마스터 계약 들어왔어. 응, 2억 5천. 생각보다 쉬웠어. 장모님이 워낙 단순하시거든. 차용증? 뭐 형식적으로 써줬지. 어차피 가족인데 뭘 그렇게 따질까 싶지만. 민다의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윤호 씨가 처음부터 돌려줄 생각이 없었다는 걸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예요. 정말요? 네. 그리고 어르신이 정리해 두신 영수증들도 중요한 증거가 될 거예요. 말수는 영수증 상자를 꺼냈다. 2023년 10월 15일 송금 내역, 차용증, 복사본, 심지어 그날 은행에서 받은 송금 확인 영수증까지 모든 것이 있었다. 어르신 송금할 때 메모란에 뭐라고 적으셨죠? 정윤호 차용이라고 적었어요. 항상 거래 내용을 메모해 두거든요. 이것도 중요한 증거네요. 처음부터 차용 목적이었다는 걸 보여주니까요. 며칠 후 민다의 변호사는 윤호의 명함에 적힌 주소를 직접 확인하러 갔다. 어르신, 윤호 씨 명함 주소 확인해 봤는데요. 어떻던가요? 그 주소에는 공유 오피스가 있더라고요. 월 단위로 대여하는 곳이에요. 그것도 2023년 12월에 계약 만료됐고요. 그럼 지금은 다른 회사가 쓰고 있어요. 윤호 씨의 프랜차이즈 컨설팅 회사는 실체가 없는 거죠. 말수는 분노가 치밀었다. 명함까지 거짓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정서아 씨 SNS도 분석해 봤는데요. 민다의 변호사가 출력한 자료를 보여줬다. 정서아의 SNS 게시물들이 날짜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2023년 10월 이후로 갑자기 소비 패턴이 바뀌었어요. 명품 가방, 고급 레스토랑, 해외여행, 그리고 올해 1월에 BMW도 샀고요. 그 돈이 다 내 돈이구나. 소득에 비해 과도한 소비예요. 정서아 씨는 온라인 쇼핑몰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 정도 수입으로는 이런 생활이 불가능해요. 하상만 통장도 증인으로 나서겠다고 했다. 말순아, 내가 증언해 줄게. 너한테서 가족이라도 차용증은 써야 한다는 말 여러 번 들었거든. 상만이 형님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거지. 사기치는 놈들 다 잡아야 해. 수선실의 단골 고객들도 말순의 성격을 증언해 줄 수 있다고 나섰다. 몇십 원짜리 단추 하나도 정확히 계산하고 약속한 시간도 정확히 지키는 말순이 2억 5천만 원을 그냥 줄 리 없다는 것이었다. 말순 언니, 나도 증언할게. 언니가 얼마나 꼼꼼한지 다 알잖아. 김영숙 할머니를 비롯해 동네 사람들이 모두 말순의 편이었다. 며칠 후 윤호 측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합의하실 생각 없으세요? 1억만 받고 나머지는 포기하시면. 민다의 변호사가 단호하게 거절했다. 원금의 지연이자까지 모두 받을 겁니다. 그럼 재판에서 봅시다. 전화가 끊어진 후 민다의 변호사가 말순에게 말했다. 어르신, 상대방이 합의를 제안한 건 우리가 이길 거라는 확신이 있다는 뜻이에요. 정말요? 네. 증거가 너무 명확해요. 차용증, 송금 내역, CCTV 녹음, 그리고 윤호 씨의 거짓말까지. 이 정도면 100% 이깁니다. 말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40년간 바늘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일해온 것처럼 증거도 한 조각 한 조각 차곡차곡 모아왔던 것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말수는 수선실에서 남편의 포스트잇을 바라봤다. 필요하면 빌려주되 반드시 차용으로.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 종이가 날 구했네. 말수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졌다. 이제 법정에서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다. 2025년 6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민사부 법정. 말수는 생전 처음 법정에 서게 되었다. 69년을 살면서 법원 건물에 들어와 본 것도 처음이었다. 괜찮으세요? 민다의 변호사가 말순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응, 괜찮아. 40년간 수선실에서 온갖 일 다 겪어봤는데 이 정도쯤이야. 말수는 담담했다. 오히려 가슴 한편으론 시원한 기분이었다. 드디어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날이었다. 윤호는 정장을 입고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다. 평소의 공손한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시선도 말순과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민사부 공개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장이 엄숙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재판장은 경험이 많아 보였다. 원고 측 변호사님, 주장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민다의 변호사가 일어섰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명백한 차용 관계입니다. 피고는 2023년 10월 15일 원고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자필로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민다의 변호사는 차용증 원본을 제출했다. 이 차용증에는 차용자 정윤호, 차용 금액 2억 5천만 원, 변제기한 2026년 10월 15일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피고 측은 어떻게 주장하십니까? 윤호의 변호사가 일어섰다. 재판장님, 이는 차용이 아닌 증여입니다. 원고는 딸의 결혼 생활을 위해 사위인 피고에게 사업자금을 증여한 것입니다. 차용증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합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원고가 고령이시고 당시 가족이니까 이자도 받지 않겠다고 했던 점 등을 볼 때 증여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재판장이 말순을 바라봤다. 원고 본인이 직접 말씀해 보세요. 말순이 천천히 일어섰다. 손은 약간 떨렸지만 목소리는 또렷했다. 재판장님, 저는 40년 동안 수선실을 운영해 왔습니다. 바늘 한 개, 실 한 가닥도 정확히 계산해서 받아왔습니다. 말순은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으로 남긴 말이 있어요. 필요하면 빌려주되 반드시 차용으로 하라고요. 그래서 저는 윤호한테도 차용증을 쓰라고 했습니다. 그럼 증여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는 말씀이군요? 네. 2억 5천만 원은 제 평생 모은 돈이에요. 딸을 위해서라도 함부로 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원고 측, 다른 증거 있습니까? 민다의 변호사가 USB를 제출했다. CCTV 녹음 파일입니다. 법정의 스피커를 통해 윤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서아야, 마스터 계약 들어왔어. 응, 2억 5천. 생각보다 쉬웠어. 장모님이 워낙 단순하시거든. 차용증? 뭐 형식적으로 써줬지. 법정이 순간 조용해졌다. 윤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피고는 이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윤호가 더듬거리며 일어섰다. 그건 가족끼리 하는 농담이었습니다. 농담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구체적이군요. 그리고 단순하시다는 표현은 뭡니까? 그건 재판장이 다른 증거들을 검토했다. 송금 내역의 정윤호 차용 메모, 명함의 허위 주소, 정서아의 과도한 소비 내역까지 모든 것이 명확했다. 증인 신문을 하겠습니다. 하상만 통장이 증인석에 섰다. 원고 오말순 씨를 40년 넘게 알고 지냈습니다. 몇십 원 단축값도 정확히 받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2억 5천만 원을 그냥 줄 리 없습니다. 김영숙 할머니도 증언했다. 말순 언니는 항상 약속은 종이로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다고요. 마지막으로 나래가 증인석에 섰다. 딸의 얼굴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어머니가 돈을 빌려주실 때 차용증은 꼭 써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때는 왜 그러시나 했는데 이제 알겠어요. 재판장이 최종 변론을 듣고 나서 잠시 심리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숙연해졌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2023년 10월 15일 자필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차용하였습니다. 차용증에는 차용의사, 변제기한, 금액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송금 내역에도 차용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판장은 계속해서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가 주장하는 증여설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원고가 차용증 작성을 요구한 점, CCTV에 녹음된 피고의 발언, 그리고 피고가 허위 주소가 기재된 명함을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 없이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호의 어깨가 떨어졌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원금 2억 5천만 원과 지연손해금 그리고 소송 비용을 지급하라. 만세. 방청석에서 하상만 통장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말수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판결 후 2주가 지났다. 강제 집행을 통해 윤호의 예금과 정서아의 BMW가 경매에 넘어갔다. 정서아가 SNS에서 자랑하던 명품들도 하나둘 사라져갔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먼저 압류된 것은 정서아가 해시태그 감사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올렸던 BMW였다. 그 차를 사게 해준 돈이 말순의 돈이었던 것이다. 말순은 수선실에서 새 간판을 바라봤다. 오말순 재단 약속은 실로 지킨다라고 적힌 깔끔한 간판이었다. 어머니. 뒤에서 나래의 목소리가 들렸다. 판결 후 처음 만나는 것이었다. 나래야. 나래는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사람을 잘못 봤어요. 일어나라. 너도 속은 거야. 어머니가 왜 차용증을 고집하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할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말수는 딸을 일으켜 세우며 안아줬다. 우린 서로의 편이 되자. 이제부터라도. 네, 어머니. 그런데 윤호하고는 이혼할 거예요. 그래. 힘들겠지만 잘 생각해봐. 네. 어머니를 속인 사람과는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그날 오후 한 중년 여성이 수선실을 찾았다. 여기가 TV에 나온 수선실이죠? TV요? 네, 뉴스에서 봤어요. 사위한테 속아서 2억 5천 받아낸 할머니 이야기.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말수는 당황했다. 자신의 이야기가 뉴스에 나왔다니. 혹시 제 코트 좀 고쳐주실 수 있을까요? 단추가 하나 떨어졌는데.
물론이지요. 앉아 계세요. 말수는 여성의 코트를 받아 단추를 달기 시작했다. 40년간 해온 것과 똑같은 동작이었다. 할머니, 어떻게 그렇게 꼼꼼하게 증거를 모아두셨어요? 별거 아니야. 그냥 습관이었어. 영수증 하나라도 버리지 않고 모아두는 거. 저도 배워야겠어요. 요즘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더라고요. 말수는 단추를 다 달고 코트를 건네며 말했다. 믿되 확인해야지. 약속은 반드시 종이로 남기고. 여성이 수선비를 내고 돌아간 후 말수는 수선실을 정리했다. 벽에 걸린 칠판에는 오늘 할 일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40년 전과 똑같은 모습이었다. 하상만 통장이 들어왔다. 말수나, 오늘 신문 봤어? 너 기사 났더라. 기사요? 하상만 통장이 신문을 펼쳐 보였다. 69세 할머니의 당당한 승소. 가족 사기 예방법은? 이라는 제목의 기사였다. 이제 유명 인사가 됐네. 전국의 어르신들한테 희망을 줬어. 뭐가 희망이야? 그냥 당연한 일한 거지. 하지만 말순의 얼굴에는 뿌듯함이 스며 있었다. 그날 저녁 말순은 남편의 포스트잇 앞에 앉았다. 색이 많이 바래서 글씨가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여전히 거기 있었다. 필요하면 빌려주되 반드시 차용으로 마이너스 2018.5. 10이 당신을 사랑하는 남편이. 여보, 고마워. 당신 말 덕분에 내가 살았어. 말수는 새 포스트잇을 하나 붙였다. 약속은 실로 지킨다. 2025년 7월 1일. 당신을 그리워하는 아내가. 마지막 손님이 코트를 찾으러 왔다. 해진 코트였지만 말순이 새 단추를 달고 깔끔하게 수선해 놓았다. 할머니, 정말 새 옷 같아요. 오래될수록 더 단단해지는 옷도 있고 사람도 있지. 말수는 미소를 지으며 코트를 건넸다. 그 코트처럼 40년간 바늘과 실로 다져온 말순의 인생도 더욱 단단해졌다. 가족의 배신이라는 시련을 겪었지만 그것을 이겨낸 지금은 더욱 단단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수선실에 불을 끄며 말순은 마지막으로 간판을 바라봤다. 오말순 재단 약속은 실로 지킨다. 40년간 지켜온 원칙이었고 앞으로도 지켜갈 원칙이었다. 바늘 한 땀 한 땀이 모여 옷을 만들듯 작은 약속 하나하나가 모여 인생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 그것이 말순이 평생에 걸쳐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다. 여러분, 오말순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를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믿고 문서 없이 큰 돈을 건네주는 경우가 실제로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말순 할머니가 보여주신 것처럼 진정한 가족에는 서로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차용증을 요구하는 것이 가족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약속인 거죠.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분들께서는 평생 모은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다음 몇 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1. 아무리 가족이라도 큰 돈은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세요. 2. 모든 금융 거래는 메모와 함께 기록으로 남기세요. 3. 의심스러운 투자나 사업 제안은 신중하게 검토하세요. 4. 혼자 결정하지 말고 믿을 만한 제3자와 상의하세요. 말순 할머니의 남편이 남긴 말처럼 약속은 종이로 남기고
종이는 지켜져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현실적이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과 마음, 그리고 가족관계 모두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